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또 굴욕, 최신 함정, 흑해서 또 피격, 흑해 러시아 해군 세력 급속히 약화입니다. 지난 4월 14일 이미 러시아는 흑해 기함 함대인 모스크바 함이 침몰된 가운데 이번에 다시 흑해 함대 주력함 중 하나인 프리깃 전투함인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우크라이나가 쏜 대함 미사일인 넵튠에 피격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피격으로 러시아가 또 굴욕을 당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마카로프함 피격은 모스크바함 격침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피격의 결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또 굴욕, 최신 함정, 흑해서 또 피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흑해를 통제하면서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죠. 완전히 흑해 세력을 자신이 꽉 쥐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자체를 내륙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때문이죠. 그 이유는 러시아가 흑해 통제력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말아먹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가 흑해의 주도권을 쥐고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루간스크, 도네츠크로 지금 에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이 돈바스 지역은 전부 다 지금 점령하지 못했고 크림반도를 시작으로 해서 헤르손, 이렇게 마리우폴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데사 지역을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이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중에 오데사 지역, 이 남부 지역까지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지역이다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완전히 우크라이나 자체를 내륙 국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보다 강한 해군력으로 흑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아조우해 연안의 마리우폴, 베르단스크, 스카우도우스크, 그리고 헤르손의 항구를 이미 폐쇄한 상황. 유럽의 주요 농산국인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곡물을 해로를 통해서 수출을 했으나 지난 2월 24일이죠. 러시아 침공 이후에 서부 국경을 통한 육로로 곡물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밀과 옥수수를 수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밀과 옥수수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흑해에서도 함정의 피격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흑해 자체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의 흑해 함대로 인해서 이 흑해 세력을 러시아군이 꽉 잡고 있었던 상황. 지난 4월 14일 모스크바함 침몰에 이어서 5월 5일 오후 21시 43분 러시아 흑해 함대의 주력함 중 하나인 프리깃 전투함인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우크라이나가 쏜 대함 미사일 넵튠에 피격되었다는 소식이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해군 격침 전과를 10척에서 11척으로 늘리고 그 뒤부터 수시간 뒤에는 영국이나 미국 등의 주요 언론 매체들까지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격침인지 아니면 격침에 이르는 상황인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나 피격 후 전투 불능에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번 피격은 모스크바함 격침보다 이번 전쟁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모스크바함은 함대 방공 능력이 있는 기함이라는 점에서는 상징성이 크지만 애당초 함대 방공 수요가 큰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대지 공격 능력이 한뿐인 모스크바함이 실제 전황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드미랄 마카로프는 배수량에서 모스크바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쟁에 끼치는 영향은 모스크바 함보다 더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최대 8발의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여러 발이 사용되었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도 이 마카로프 함에 탑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은 마카로프와 흑해 함대의 동급함 두 척인 아드미랄 에센과 아드미랄 그리고비치에 실려서 우크라이나에 이미 발사된 상황이었죠. 이번 피격으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실제 전력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흑해 함대의 전력에 미치는 여파도 아주 큰데요. 원래 흑해 함대의 본격적인 원양 전투함, 즉 프리기탐 이상이라고 할 때는 침몰한 기함인 모스크바를 빼면 5척밖에 없습니다.
그중 현대전에 부적합하다 할 크리바급 두 척을 제외하면 이 5척 중 실제로 믿을 만한 전력은 아드미랄 마카로프를 포함한 아드미랄 그리고 비치급 프리깃 단 3척 뿐이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전투함은 3척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전투 불능 상태에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피격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믿을만한 전력은 이제 겨우 2척밖에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스크바함의 경우 현대화됐다고 해도 결국 1960년대 개념으로 1970년대 기술을 써서 1980년대에 건조한 구형함입니다. 방공 시스템 역시 기본 구성부터 매우 구식이죠. 반면 아드미랄 그리고 비치급 전함은 2016년에 취역한 그야말로 2000년대 이후의 러시아의 최신 전투함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개방 방공 무장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대한미사일 방어 능력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모스크바함보다 더 우수한 면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미사일 사거리는 모스크바함보다 많이 짧아도 동시 대응 능력은 훨씬 우수하고 탑재 센서 및 전투 체계 모두 더 신형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음속 대한미사일인 넵튠에 보기 좋게 피격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최신 전투함인데 왜 넵튠에 보기 좋게 피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넵튠의 성능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러시아 함정의 대공 전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모스크바함의 피격은 우크라이나를 깔봐서 일어난 일이라고 쳐도 모스크바함이 피격된 후에 러시아 해군이 똑같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에 대해서 깔보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번 사건으로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 연안에서 작전을 펼치기가 더더욱 힘들어진 상황. 그나마 대한미사일에 대한 개함 방공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타격이 가능한 배는 모스크바함 상실 이후 아드미랄 그리고 비치급밖에 없었는데 그 배조차 이제 넵튠 미사일에 제대로 침공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나머지 배들은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대한미사일 사거리 이내로의 접근이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아드미랄 마카로프함 피격으로 오데사 일대에 대한 상륙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진 상황. 이는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와 크림반도를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내륙화하는 러시아 야심은 더더욱 실현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림을 또 보여드립니다. 지금 크림반도에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현재 모스크바가 연결된 상황은 여기에요. 이 정도. 헤르손 지역과 해서 마리우폴은 아직까지 완전 점령을 하지 못한 상황.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반군이 굉장히 심하게 저항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시간 문제라는 개념입니다. 구호출을 해야 되고 여기를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원래 러시아가 원했었던 전체를 원래는 다 원했었죠. 전체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원했었지만 이들이 정책을 바꿔서 여기서에서 오데사 지역까지 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여기 연결하고 몰도바까지 쳐들어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자체가 또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완전히 흑해 지도권을 꽉 쥐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생각은 이번에 마카로프함의 피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흑해의 주도권 자체가 많이 약화되었다. 이것은 해군이 육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함대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원래 북방 함대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의 함대가 있는데 터키가 딱 막고 있어요. 터키가 딱 막고 있어서 더 이상의 흑해로 들어올 함대는 없다. 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해군의 상황은. 그래서 지금 해군이 지금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마리우폴의 공격도 이게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다.
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특히 오데사를 점령하고 싶어하는 그들인데 오데사는 점령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